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의 다락방, 저는 김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시영 박사님을 모셨는데요.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사님 이렇게 뵐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방부제 외모인데요.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연세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뭐 연세를 갈 것도 없고요. 제가 어디 가면 이제 58년 개띠라 그러는데 이 공경 방송에서 그거 갈 수는 없고 내가 86입니다. 이렇게 다들 놀라시는 이유가 정말 방부제 외모세요. 정말 젊어 보이시기도 하고 또 패션 센스도 남다르셔가지고 젊어 보이는데 이렇게 건강을 관리하는 비법이 있을까요? 비법이라는 게 뭐 특별한 거는 정말 없고요. 그저 자연스럽게 사는 겁니다. 예. 저는 특별하게 뭐 운동을 하는 건 없고 나는 비교적 생활이 규칙적이고 술을 딱 그저 한 잔 마시고 낮잠을 꼭 자고 아마 그런 것들이 비법이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명상도 꼭 챙겨서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예,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깨어나서 밖에는 못 나가고 방 안에서 한 30분 스트레칭도 하고 명상도 하고 또 내 몸에 감사 기도도 드리고 그런 시간을 한 30분 갖습니다. 그거는 뭐 한 40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든지 작은 거지만 계속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며칠 하다 그만두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30년도 넘고 한 40년 거의 가깝게 이 운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명상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글쎄요, 제 명상은 뭐 전문가가 들으면 우스운 이야기인데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발을 주무르면서 제일 고생한 게 발이니까 수고했다, 고맙다, 조심할게, 잘 부탁해. 저는 이 발을 주무르면서 내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고맙잖아요. 발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명상 자세를 취하면은 이 질 르나르가 홍당무를 쓰신 작가분이신데 그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이렇게 명상을 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게 참 좋아서 한 40년을 그렇게 해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침에 이제 눈을 조용히 감고 눈이 보인다, 귀가 즐겁다, 몸이 움직인다, 기분도 괜찮다, 고맙다, 인생은 참 아름답다. 짧은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서 정말 내 몸에 또 자연에 또 우리 인생에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저는 항상 하는 그 짧은 명상이지만 그게 그러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한 10분은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가다듬고 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네. 이렇게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평소에 제 몸에 고맙다 뭐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부터 꼭 실천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도 어떤 강의를 보여주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은 예. 어떤 강의가 준비되어 있나요? 우리가 이제 아프면 자꾸 병원을 가는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우리가 의학은 두 갈래 방향으로 발전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병원의학, 치매의학이죠.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 그 다음 또 하나는 예방의학입니다. 이게 예방의학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의사입니다. 우리 몸에 엄청난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병원에 안 가도 정말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연의학, 평소에 자연의학, 예. 박사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예. 어떤 강연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 예.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자연의학 그러면 좀 생소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름 그대로 우리 몸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어서 절로 치유가 되는 겁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많이 병원을 이용하는 민족이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 설사가 난다. 여러분들은 열이 40도 나고 막 설사가 쫙쫙 나는 거는
자연 치유력이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삼중주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 고혈압, 당뇨병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죽음의 오중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전부 다가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생긴 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활 습관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마 자연의학 그러면 좀 생소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름 그대로 우리 몸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어서 절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제일 병원에 많이 가는 나라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가요. 안 가도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 좀 덜게 가자.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많이 병원을 이용하는 민족이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 다 건강하셔서 참 다행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병원에 가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자연의학을 설명할 때 저는 꼭 이 감기 이야기부터 먼저 합니다. 우리 감기 다 걸려봤으니까. 여러분 감기가 들면은 열이 납니다. 눈물, 콧물, 재채기 소화도 안 되고 온몸이 아프고 저 감기가 들었다고 왜 이렇게 열이 날까? 여러분, 우리가 감기는 찬바람을 쐬면 감기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1도가 내려가면 면역력이 30%가 떨어집니다. 그 감기가 걸릴 수밖에 없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또 대사력은 12%가 떨어집니다. 정확하게.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감기가 걸리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골라 먹어도 우리 속에는 항상 나쁜 것이 있습니다. 이걸 빨리 이제 소화를 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면 감기 걸리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안에 온갖 나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골라 먹어도 위장에는 나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몸에 흡수가 되면 이게 바로 병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기가 걸리면 왜 열이 나느냐? 여러분 찌개 끓이는 거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찌개를 끓이다가 말고 열을 빼버리면 찌개가 끓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찌개를 다시 끓이려고 그러면 열을 다시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기는 열이 나는 것이 감기 증상이 아니고 열이 나야지 감기가 치료가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열을 빨리 떼야지 찌개 끓여서 나쁜 걸 내보내고 좋은 걸 먹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감기약은 다 합니다. 이게 뭐 발열 해열제부터 시작해서 온갖 거 다 먹잖아요. 뭐 눈물, 콧물, 알레르기 약 먹고 기침 약 먹고 진통 소염제 먹고 이게 종합감기약입니다. 그럼 증상이 좋아지죠. 외국에는 저는 뭐 미국에 오래 살았지만 감기 정도 가지고는 병원에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야, 너 집에 와서 모욕이라도 좀 해. 뭐 아스피린 도알 먹어. 이게 다 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는 감기가 걸려도 병원에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양의학을요, 우리가 대치의학이라고 부릅니다. 대결해서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치료를 한다. 여러분, 감기 걸려서 열이 한 40도 나면 이거 이상이죠. 정상은 아닙니다. 이거 없애야 돼요. 그 해열제를 쓰는 거예요. 설사, 이것도 이상은 아니잖아요. 보통은 아니잖아요. 이상이죠. 그게 설사하면은 이게 이제 지사제를 먹고 이걸 정지를 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사를 왜 납니까? 괜히 설사가 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나쁜 걸 먹었으니까 이걸 빨리 내보내겠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연치유적인 반응입니다. 이게 설사예요. 노인들이 왜 문제냐? 노인들은 나쁜 걸 먹어도 설사를 안 해요. 이게 변비에서 꽉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노인들은 감기가 걸려 열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노인들의 무열성 폐렴입니다. 열이 안 나요. 폐렴이, 여러분 폐렴이 걸리면 40도씩 막 열이 나지만 노인들은 그게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가 걸렸다, 설사가 난다. 여러분들은 열이 40도 나고 막 설사가 쫙쫙 나는 거는
자연 치유력이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이 난다고 함부로 해열제를 먹거나 설사가 난다고 함부로 지사제를 먹거나 그러지 말자 하는 그 이야기죠. 제가 하는 이야기가. 네. 예. 그러니까 박사님, 그러면 폐렴이 걸려도 안 가야 됩니까? 아이고, 그걸 질부이라고 하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 물론 아주 심하면 병원에 가야 되지만, 그러나 보통 감기 설사 정도는 여러분 그냥 놔두는 게 좋습니다. 그게 자연치유입니다. 그렇게 발열, 설사,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연치유제라는 것, 여러분이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조상들의 감기 걸리면 어떻겠습니까? 군볼 뜨끈하게 떼놓고, 뜨신 국물 마시고, 땀 한번 쭉 흘리고 나면 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동치의학이라고 부릅니다. 동양의 의학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이열치열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열은 오히려 열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양 사상과 동양 사상의 차이입니다. 이게 의학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시원찮은 사람도 같이 가요. 미국 사람은 시원찮으면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이혼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시원찮으면 우리는 친구도 옛날에 막 밥을 생각하면서 설득을 하고 이래가 친구를 다시 하잖아요. 서양 사람 절대 안 그러죠. 싫으면 끝나버려요. 이게 서양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치유력은 발열이라든가 설사, 이게 자연치유력이라고 했죠. 여기에는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온몸한테서 태어날 때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겁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항상성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항상 일정해야 돼. 여러분, 내가 밖에 추우면은 목을 부르르 떨어서 발열을 시킵니다. 열을 올립니다. 추울 때는 떨리잖아요. 또 더울 때도 갑니까? 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온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 환경이 어떻든 내 몸은 적어도 심부 온도는 항상 37도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게 그걸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마르면 물을 마시죠. 배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그게 항상성이 유지가 돼야 돼.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본능입니다. 이 항상성이 무너지면 건강이 무너지고 사람이 무너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의 신호를 잘 들어야 돼. 배고픈 신호를 들으면 밥을 먹어야 돼. 졸린다는 신호를 들으면 자야 돼요. 피곤하다 신호를 들으면 쉬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듣지 않아서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제 항상성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건강에 이상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조직 재생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타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났습니다. 출혈이 피가 나죠? 그래, 조금 있으면 출혈이 절로 멎어요. 그거 닦지가 않고, 이게 떨어지면 흉터가 생겨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흉터도 완전히 원상 복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면역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한 냄새가 나는 거를 먹지 않습니다. 왜? 지난번에 먹었다 혼이 났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작년에 아주 혼이 났지 않습니까? 막 전쟁을 치르듯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메르스 때문에 죽을 환자가 38명입니다. 독감 때문에 1년에 600명이 죽습니다. 거기에 왜 메르스가 병도 아니야. 그것도 우리가 왜 그렇게 겁을 내야 되냐. 그것은요, 우리가 한 번도 메르스라는 바이러스를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 역사에. 그러니까 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요렇게 처리해라. 유전인자의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처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포도를 먹으려고 그러면은 먹기도 전에 입에 침이 번겨내야 돕니다. 왜? 내 신포도를 먹을 테니까 신포도를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나 소화제를 분비해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메르스는 처음 당하는 놈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그렇게 혼이 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메르스가 들어와 있어요. 어제 신문에 났어요. 그래, 지금은 뭐 메르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게 왜냐, 이제 메르스는 저게 별게 아니다. 독감보다 더 약한 게 메르스입니다. 그래, 처음 당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면역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게 면역이라는 것도 우리가 오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터득한 설계입니다. 이게 면역이에요. 이게 우리가 자연 치유력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이 항상성, 조직 재생의 기능, 면역력을 키울 수 있을까? 의학은 딴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 치유력을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의학의 전부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의학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복잡하지만 요즘 할년이나 다녀야 되죠, 대학을요. 그러나 사실 한마디로 딱 말하면 자연 치유력을 튼튼하게 하는 학문이 의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연 치유력을 튼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자꾸 약해져요. 40대부터 본격적으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대가 제일 위험한 연대입니다. 여러분, 암, 고혈압, 당뇨병, 이게 전부 40대 찾아옵니다. 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40대가 제일 위험한 연대입니다. 이제 40대를 그런 병 걸리지 않고 잘 넘어가면 이제 여자분들은 90, 뭐 이제 100세, 이게 멀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 도시인들은 이게 자꾸 약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은 뭐 주사도 놓고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죠. 저는 그렇게 하기 전에, 병이 정말 본격적으로 나기 전에 자연 치유력을 튼튼하게 하자. 면역력도 튼튼하게 하고, 그때 병이 걸려도 걸리지도 않거니와 걸려도 저러 나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경제적이고 이상적인 일입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인 방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이 지구상에 병원이 없어질 날을 생각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은 아이고 이 박사 괜히 헛소리 한다 싶지만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은 아하, 정말 그게 가능하구나. 여러분, 저는 이걸 공부를 하고부터 그게 내가 40대 후반이었습니다. 내가 아까 디스크 걸려가지고 입원했었다 그랬죠? 네. 그날부터 지금까지 감기 몸살 한번 걸린 적이 없습니다. 괜히 헛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제 나이가 아까 내가 얼마나 그랬죠? 58년 개때라 그랬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런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즘 동맥경화, 뭐 고혈압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내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고혈압, 당뇨병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책에는 나와요. 그러나 환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한국 서민의 셋 중에 하나가 고혈압 아마 당뇨병입니다. 이 보통 국가에서 엄청난 비용을 들어갑니다. 보험료를 계속 올립니다. 얼마나 또 올린다 그랬죠? 뭐 사람들은 뭐 난리가 났다 그러는데 그런 적자한 걸 어떻게 해요? 30년 되면 보험이 완전히 적자입니다. 왜? 한국 사람은 병원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 병원에 가지 말고 좀 내 말 좀 들으라 해도 아무도 안 들어. 내 말만 들으면 병원에 그렇게 안 간답니다. 여러분 내가 장담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기 먹을 형편이 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80년 후반쯤일 겁니다. 여러분이 과대학 다닐 때는 고혈압, 당뇨병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셋 중에 하나가 저배입니다. 왜?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아집니다. 지방분이 높아지잖아요. 여러분 지방분은 찐득찐득합니다. 혈액순환이 살랑살랑 흘러야 되는데 찐득거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그럼 혈액순환을 잘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혈액 속에 있는 지방분을 뽑아가지고 동맥벽에 갖다 붙여야 돼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만 동맥벽에 붙은 지방은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고혈압입니다. 동맥경화증이고. 그럼 혈액이 자꾸 좁아져요. 혈관이. 그 혈관이 좁아지는데 피를 내보내려니까 심장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고혈압이에요. 그게 이게 전부 도미노 현상입니다. 고기 하나 먹으면 쭉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고기 먹었다고 왜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르는 가축은요, 평균 체온이 41도입니다. 우리는 37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4도, 5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지방은 찬데 두면 딱딱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 박사가 그럼 우리 보고 절에 가란 말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맛없는 부위를 먹어야 됩니다. 고기라도 맛없는 부위. 맛있는 부위는요, 뭐 등심이다, 안심이다, 그게 비싸죠. 그래서 병원에 자주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걸 먹냐고요? 흰 줄이 쫙 나 있습니다. 이게 콜레스테롤이에요. 이게 지방군입니다. 요놈이 있어야지 부드럽고 연하고 맛이 좋은 겁니다. 그 사람은 이걸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많이 먹는 대신에 병원을 자주 가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꼭 그래도 나는 맛있는 걸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샤브샤브를 해 먹으면 됩니다. 수육을 해 먹어도 돼요. 그러면 기름기가 다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류는 괜찮습니다. 어류. 피쉬. 이거는 내결 동물이니까 우리 몸에 들어와도 어류에서 취한 지방은 말랑말랑한 채로 그냥 있습니다. 그 어류를 먹거나 안 그러면 맛없는 부위를 먹거나 맛있는 부위를 먹으려면은 샤브샤브를 해 먹거나 수육을 해 먹거나. 자, 여러분 우리가 의학을 공부하면 인체는요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불고기 5인분 못 먹습니다. 여러분 한 2인분 먹으라면 그만 냄새가 나요. 치우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고마웠길래 그거 계속 맛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터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자살한 사람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면요 수업을 빨리 천천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얼마가 나냐면은 의식이 깜빡가요. 그리고 호흡 축조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호흡 축조예요. 여러분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만 식으로 절대로 자살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성기를 급한 한국 사람 반은 죽었을 거예요.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무리를 못하게 만들어놨는데 문제를 우리가 자꾸 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몸살 다 알아보셨죠? 네. 여러분 몸살은 하루아침에 오질 않습니다. 며칠 전부터 신호가 가요. 사실은. 야 쉬어라. 괜히 골치도 아프고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느껴를 안 오고 쉬라는 신호예요. 그래도 이 미래를 치고 계속 가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쉬라 하는데도 이 신호를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저 회색 부위가 저기가 동물뇌라 그러기도 하고 감정뇌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렇게 피곤하다 하는 것은 저게 시상하부라고 조그마한 부위가 있어요. 손바닥만한 손가락만이 많은데 여기에 인간의 생명의 중초액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게 피곤하다, 배고프다, 모든 중초액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서 신호가 가요. 감정 중추에 얇아, 피로하다. 그럼 감정 중추가 여러분 앞에 요 이마 뒤에 저기 보면은 전두엽이라고 써놨습니다. 저기 이제 신호를 보내요. 야 쉬자, 밥 먹자. 신호를 보내요. 그때 먹어버리면은 몸살 걸릴 이유가 없겠죠. 첫째는 신호를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연애할 때 배고픈 줄 알겠습니까? 추운 줄도 모르고 미쳐가지고 신호를 못 듣는 겁니다. 이게 배고프도 그 연애하고 나면 다 여러분 감기 몸살 다 해보셨죠? 신호를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호를 들어서 그런데 이 전두엽이 얇아 내일 시험인데 자면 어떡해? 말을 안 들어요. 전두엽이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밥 먹으러 가자. 그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최고 사령부예요. 이를 명령을 해야 되는데 명령을 안 하는 겁니다. 내일 시험인데 열막 다 해놓고 자야지. 이래서 몸살이라는 것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쉬라 해도 안 쉬니까 그때는 편도체가 반발을 합니다. 그 옆에 편도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시상하부를 지키는 호위병이에요.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이제 항상성이 무너질 형편이야. 그런데도 이 미래를 안 치고 쉬지를 않으니까 밥을 안 먹으니까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막 완전히 뻗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일을 못하면 열을 한 40도 내고 막 몸이 비비 틀리고 완전히 뻗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몸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몸살은 신이 내린 축복입니다.
너 이제 그만하면 됐다. 오늘 푹 쉬어라. 회사고 뭐 다 때려치우고 쉬라는 뜻입니다. 몸사람은 왜 밥만 쉬었겠습니까? 밥만 쉬면 입이라 저거 밥 먹고 또 일하러 갈 테니까 아예 막 밥만까지 완전히 뺏고 뿌트러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우리 몸은 정교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사람이 옵니다. 나는 우리 엄마를 미워했다가 우리 엄마는 꼭 아플 때 뭘 잘해줘요. 내가 그래서 우리 엄마를 미워했습니다. 동물들은 아프면 어떡하느냐? 먹질 않습니다. 저 한쪽 구석에서 가만히 쉬잖아요. 인간이나 동물도 마찬가지로 먹지 말고 쉬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때 우리는 계속 뭐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몸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조골조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몸살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과학무역이 발달하니까 참 좋죠. 편리하고. 예? 그러나 과학무역은 양날의 칼입니다. 이게요, 과학무역이 발달하면서 생활 환경이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발달이 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게을러졌습니까? 다리가 약해졌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공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스트레스는 도심의 공해는 80%가 자동차가 만듭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역기능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걷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는 자동차 그만 좀 타고 다니라 이런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이 우리가 밤낮이 없습니다, 요즘은요. 밤낮이 없잖아요. 특히 이 방송국에서 밤새도록 24시간 돌아가니까 밤낮이 없습니다. 그런 직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편의점부터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 밤중까지 돌아다니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과음, 폭식, 이 건강하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생활 환경과 생활 습관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자연 치유력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40이 되면 본격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러다 40이 되면 스트레스를 제일 많죠. 그래서 이제 병이 안 걸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삼중주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 고혈압, 당뇨병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나 간장병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간염 환자가 많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미국같이 이런 거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벗으면 배가 볼록볼록해. 이걸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좀 오래 두면은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을 앓게 되는 원인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죽음의 오중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5가지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가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생긴 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활 습관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는 이 병으로 죽습니다. 다른 병은 별로 없어요. 다 저 병으로 죽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병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암도 조기 진단이 되면 80%가 완치가 됩니다. 근데 뭐 자각 증상이 있어야죠. 아, 좀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에 가보면 3기, 4기 말기암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당뇨병도 그렇고 고혈압도 그렇고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조기 검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프기 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지금부터 40년 전에 내가 처음으로 당시에는 내가 고려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때 종합건강진단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조기 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의사들이 박수를 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빠다, 아빠도, 아버지도 조기 검진을 해서 암을 조기 치료를 했다. 당뇨병을 조기 치료를 했다. 고혈압이 심장이 좋아졌다. 여러분, 박수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큰 절을 하고 가야 돼, 실제로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으로부터 강의를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예. 예. 아, 아시는구나. 소리가 좀 크다. 자, 여러분, 그러네. 이거를 이제 개선을 하자는 게 우리 선마을입니다. 내가 세운 이유가 그렇습니다. 생활 환경은 이거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서울의 공기, 이거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생활 습관은 자기 관리 책임입니다. 이걸 우리가 올바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마을에 요구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일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5대 건강 장수 행복촌이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2005년도 조사입니다. 근데 요즘은 오키나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 여러분 여기다 보다시피 오키나와는 지금도 여자는 아직은 3위야. 남자가 30위로 떨어졌어. 또 청소년들의 비만, 이 당뇨병 이게 제일 많습니다. 왜? 여러분 오키나와는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게 먹거리가 미군하고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런 데 주로 가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햄버거 장사가 제일 잘 된다고 오키나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엉망으로 돼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가노 갱도 엉망이었습니다. 근데 나가노 갱은 정말 그때 가마다라는 양반이 부임을 해가지고 건강 만들기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 이제 일본 최장수촌이 어디냐면 나가노 갱입니다.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 한 곳이에요. 저도 그걸 저기 공부하러 2번이나 갔습니다. 그래서 축구는 이제 세계 장수촌이 세계 최고 장수촌이 그 나가노 갱입니다. 이게 오키나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뭘 주시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방심을 하면 오키나와처럼 되지만 조심만 하면 조금 우리가 건강을 챙겨서 우리가 관리를 잘하면 우리도 나가노 갱 같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여러분 아까 한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 증거가 저기 있습니다. 조금만 잘하면 됩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망 원인에 미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이게 50%예요. 그 다음에 생활 환경이 25%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유전적인 요인은요. 이거는 어린이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이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80%가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누구 원망을 할 것도 없어. 네가 관리 잘못하면 네가 그 병 걸리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저 표에다가 표시를 하는 겁니다. 82%가 선마을을 온 사람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잘 따르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대통령 상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예. 여러분 선마을에 오면 4대 생활 습관을 가르칩니다. 그 중에 하나 리듬 습관이에요. 내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느냐. 제가 권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모든 수면 전문가는 6시 전에 기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12시 점심 먹고 필요하거든 낮잠을 자라. 그 다음에 늦어도 밤 11시 전에 자야 된다. 여러분 내가 1시간만 일찍 일어나면 지하철에 앉아 공부를 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1시간을 공부를 또 하면 1시간을 또 모으는 거예요. 2시간만 일찍 번다 그러면 여러분 책을 1년에 150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면 어떤 분야든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건강과 성공을 보장을 받는 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 습관입니다. 여러분 다 운동하셔서 아침에 방 안에서 합니다. 달리기. 지자리 걸음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냅바를 걸어요. 200번씩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명상하면 한 30분 걸린다고 그랬죠? 여러분 사바나에는 차가 없습니다. 저 아프리카에는. 그게 우리가 농사의 역사가 10,000년밖에 안 됩니다. 그 10,000년 전에 원시 인류는 어떻게 살았느냐? 채집을 하거나 수렵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주말에 걸어 다녀야 돼요. 딸기밭을 발견했습니다. 야, 이거 웬 떡이냐? 딸기밭을 먹고 집에 좀 가져오면 좋겠죠. 또 거기는 냉장고가 없습니다. 더우니까 아프리카는. 저기서 우리가 300만 년 저기서 살았어요. 우리 원시 인류가. 그래서 저기에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소식 다독,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이게 인류가
겪어야 할 숙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식다독이 장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걷는 것이 원래 즐겁도록 유전이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차가 나오면서 우리가 껴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식사 습관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거꾸로 식사를 해라. 디저트부터 먼저 먹는 겁니다. 우리 이제 밥을 이렇게 다 먹고 있는데 디저트가 되게 달고 맛있잖아요. 요게 엑스트라입니다. 이걸 먼저 먹는 거예요. 이거 먼저 먹고 경찰에 잡아가라 뭐 디저트 먼저 먹고 그 다음에는요 이 살라다를 어떤 식당에다 살라다를 접시에 담아줍니다. 몇 입 얹히질 않아요. 살라다를 큰 볼에 담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선발위원 이런 큰 그릇을 줍니다. 이 살라다를 여기 담아 먹으라고. 그렇게 그렇게만 먹어도 그렇게 천천히 밥을 먹으면은 여러분 이것에도 충분히 절식하는 효과가 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마음 습관인데 여러분 우리는 참 가난했지만 참 행복했습니다. 옛날 우리 고향 마을을 생각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 사회가 생기면서 산업 사회가 생기면서 경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애들이 왜 그리 불행하고 왜 그리 자살이 많으냐. 엄마들 극성답을 그래요. 엄마들이. 우리 엄마들이 제일 보수적입니다. 엄마들은 아직도 19세기 교육관을 갖고 있습니다. 애들 축구하고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이 학원에 보내고 저 학원에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는들 취업이 됩니까 지금은요? 그런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엄마들은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이 자기 좋아하는 걸 해야 됩니다.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굶어 죽겠어요? 자기 좋아하는 거라면 그게 바로 자기 적성이고 그게 아이들의 건강 장수하는 비결이고 그게 성공하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트레스라는 것은요 내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내가 즐겁게 하면은 절대로 이것은 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저기 한번 보시면 똑같은 낚시예요. 한 사람은 취미로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병이 치료가 되지만 이쪽 사람은 어부예요. 치료도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노동이라고 그럽니다. 저 사람은 병을 만드는 거예요. 스트레스 쌓이고. 그렇게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것은 이렇게 주관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인생에 높은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40 후반에 그때 이걸 알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 내가 이야기를 했죠. 난 나한테 맹세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 국민들이 병원에 가기 전에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언젠가 병원에 못을 다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걸 내가 의사니까 내 자신 있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저 비싼 선발도 만들고 어려운 것도 지금도 제가 하러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 점 예방이에요.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사람을 만들겠다. 이거 내가 맹세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높은 이상과 목표를 갖고 있으면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그 내가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 요즘 고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높은 목표와 이상을 갖고 있으면 이걸 유전하기 위해서는 higher life goa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목표를 갖고 있으면 유전인자가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유전인자의 자동 유도 장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가 뭐 작든 크든 정말 내가 비록 못 이루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간다 하는 생각만 갖고 있어도 유전인자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맹사라고 오늘 가지 내가 이야기했죠. 감기 몸사람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나는 내 비상을 견디지를 못하면 1년 못 가면 애들이 다 뻗어요. 그래서 이번에 알다시피 저는 튼튼한 남자친구라는 비서를 구해놨습니다. 날 따라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날 따라오면 다 뻗어요, 아이들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정말 높은 목표를 갖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으로 박사님의 그 건강 비결 그리고 방부제 외모의 비결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 그렇죠.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걷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걷는 거 아닙니까? 의사들 하루에 10,000보를 걸으라 그러는데 10,000보까지는 안 걸어도 괜찮습니다. 한 7,000~8,000보 걸어도 돼요. 요즘은 이제 뭐 역세권 아파트가 값이 나는데 이제 두고 보십시오. 몇 년 안 있으면은 지하철에서 20분 떨어진 언덕에 있는 집이 인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 걸어와야 되니까. 그 마을버스가 없는 곳. 이렇게 아마 신문에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만큼 걷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다 인식이 되어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한 분학을 걸으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좀 잘 걸어 맞습니다. 다니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걷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것만큼이나 생각에 남는 게 또 내 몸에게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신 그렇죠. 거 굉장히 예.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의 강연도 또 많이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2주 동안 또 함께 해 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2주 동안 더 알차고 재미있는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